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캡틴 안녕하세요. K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잘 잘 지내셨죠? 지내셨죠? 네네. 요즘 많이 바쁘시다는데 네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 문인 선배에게 들었던 이야기 하나, 그다음에 그 선배 친구분 이야기 하나, 그리고 이 병원 저승사자 이야기 하나,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와, 그 이야기 순서대로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그 젊을 적에 이 시동인회 활동할 때 같이 활동하던 선배 형님이신데, 고향이 전남 벌교입니다. 고성 벌교. 그러니까 그 차밭으로 유명한 동네 있죠? 예, 그쪽이고 그 태백산맥에 나오는 그쪽 동네인데, 이 형님이 어릴 적에 이걸 물귀신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뭔가를 보기는 봤는데 그거를 뭐라고 정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를 본 이야기입니다. 선배가 고등학생 때 이야기예요. 지금은 뭐 기억이 다 발전이 됐지만은 옛날만 해도 청소년들이 놀 만한 데가 별로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 가지고 솔밭에서 그냥, 원래 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되지만은 요즘에는 절대로 술 담배 안 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 먼저 심부름이에요." 그래도 그냥 줬거든요. 그 고등학생들끼리 모여서 솔밭에 앉아서 이제 술 먹으면서 희희석거리다가 술이 떨어져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그래서 더 사오기로 하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이제 이 선배랑 선배 친구 중에 짱구는 친구랑 둘이가 진 거예요. 그래서 술을 사러 가는데 그때가 땅거미가 막 이렇게 지기 시작할 무렵 있죠. 그러니까 바다가 이제 좀 껌껌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무렵인데, 물속에 어떤 여자가 뭔가를 철퍽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시간이, 이 사람들은 거기 사람들이니까 그 물때를 알잖아요. 그쵸. 물때가 밀물 때인 거예요. 물이 들어올 때인데 선배가 "아따 위험할 텐디 저 아줌씨 뭐 한다냐." 그 친구도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물땐디." 그러고서 "아야 저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아주머니 그 위험하니까 나오셔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때는 약간 껌껌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이고 나오겠지." 그러고 인제 술을 사 갖고 오다 보니까 없더래요. 그래서 '아 그게 나갔나 보다.' 그러고는 지나가고 말았대요. 그러고선 와 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제 "야 웬 이상한 여자가 물속에서 해 떨어져 가지고 물 들어올 땐데 그러고 있더라." 그러고 넘어갔대요. 그러고 인제 한참이 지났는데 친구가, 짱구네 친구 말고 다른 친구 하나가 크게 질려 가지고 "야야야 나가 이상한 걸 봤는데." 그래서 또 "뭘 봤는지." 그랬더니 여자친구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골에는 청소년 세상에 갈 만한 데가 많지 않잖아요. 예, 꼬물락꼬물락 할 데가 없으니까 바닷가 솔밭 쪽에서 이제 꼬물락꼬물락하고 둘이서 놀다가 보니까 지난번처럼 그렇게 여자가 물에서 철퍽철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까 상황보다는 쪼금, 그러니까 해가 있는 상황이었었대요. 노을이 막 이렇게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 햇빛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이 들어올 때기 시작할 때죠.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인데,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먼저 보고 "아 나 저 아줌마 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디?" 물어봤더니 얘는 아줌마가 갯벌에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엎드린 상태에서 철퍽철퍽하면서 뭔가 찾고 있대요. 그러니까 갯벌이라도 이제 물이 들어올 테니까 물이 약간 있을 거 아닙니까? 물이 있는데도 철퍽철퍽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선배 친구가, 남자분이 "아중님 그 위험한데 어서 뭐 하셔요? 나오셔요." 그랬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래요. 음. 그래서 "아줌님 물 들어와요. 나오셔요." 그랬더니 또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한테 "있냐 나가 들어가서 건져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대요. 근데 여자친구가 하루 소리를 안 하더래요. "야야 뭐 하냐. 나가 들어가야 쓰겄냐 안 들어가야 쓰겄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악!"
소리 내면서 남자친구 손을 잡고 막 뛰더래요, 여자애가. 그래서 "야 왜 그러냐.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는데 대수하고 거의 마을 입구까지 뛰어와 가지고 헉거리면서 멈추더니 갑자기 우르르 확 터뜨리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대체 무슨 일인지." 그랬더니 "네 못 봤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뭘?" 그랬더니 그 여자가 보니까 물에 떠 있는 사람이 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누운 것처럼 누워 있는데 치마 달리고 다리가 없었대요. "아까 그 아줌니 말이요. 치마 밑으로 다리가 없었어." 그래. 그래서 "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여." 그랬더니 "그러고 이상하게 또 있었어." 그래서 "뭔디?" 그랬더니 그 아까의 시간대가 아직 햇빛이 있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아줌니 분명 가슴에 뭐가 반짝거리게 이렇게 비춰서 보니까 부르짖었는데 머리는 뒤통수였어 그러더래요. 음? 무슨 얘기냐면 부르짖는 보통 앞에서 살잖아요. 네. 꽃길 앞에서 살잖아요. 근데 반짝했다는 얘기는 몸통은 앞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위로. 물 위로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머리는 뒤통수였다고요. 아. 180도 돌아가 있었다고요. 헐, 그러면 얼굴은 갯벌 쪽을 쳐다보는 상태에서 몸통은 하늘을 쳐다본다고요? 네. 뭐야? 가리는 없고. 그래 가지고 "되게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고 잘 달래 가지고 인제 데려다 주고 그러고 인제 집에 왔는데 그러고 나 가지고 나중에 인제 선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선배가 들은 얘기인데 그 근처에서 여자 시체가 한번 떠온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본 거보다도 전이래요 훨씬. 전인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다에서 스크류에 걸리면은 팔다리 같은 게 잘릴 수도 있거든요. 어우, 강하죠 예. 그게. 근데 다리가 잘렸는지 다리가 없는 시체가 한번 떠내려온 적이 있었대요, 여자 시체가. 그래서 아무래도 그 아줌마가 그 다리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니냐. 아. 예예. 자기 다리를 찾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자기들끼리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첫 번째 얘기가 여기까지인데요. 와. 보성 벌교. 벌교가 또 꼬막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꼬막하고 낙지가 많이 나옵니다. 아, 거기 혹시 그 꼬막이 유명하다 보니까 네네. 이 꼬막을 내가 다 캘 거야 하면서 그 엎드려서 꼬막 캐고 있던 아주머니가 예예예예예. 괜히 겁주려고 옷을 반대로 입고 혼자서 그 꼬막 그 노다지를 캐고 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던 그 남자도 처음에는 꼬막 캐는 아줌마인 줄 알았대요. 오. 왜냐면 아직 해가 남아 있는 상태니까. 어. 근데 다리가 없고 몸통이 돌아간 상태고 아, 정말 끔찍하네요. 그러니깐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잘 네.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방금 그 나왔던 그 선배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었던 날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인제 들은 이야기인데 선배 친구분이세요. 같은 고향 친구시고 그 선배랑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이 나왔어요, 그쪽에서. 그랬는데 이 형님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서울에 있는 좋은 아주 유명한 의대를 나오셔서 대학병원에 계시는 분인데 얼굴을 보면 조폭이에요. 그런 데다 이 양반이 또 운동을 하셔 가지고 검도도 하고 뭐 유도도 하고 그러셔 가지고 머리를 또 짧게 치고 다니세요. 그래 가지고 그냥 얼굴만 보면 조폭인데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정말 그 손에 꼽을 정도로 호인이에요. 술도 좋아하시고 사람도 좋아하시고 되게 인상도 좋고 그런 사람인데 이 형님이 인제 그 얘기를 아까 그 벌교 그 얘기를 하면서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자기도 의사가 되고 나 가지고 의사고시를 보고 나 가지고 근데 의사들 의사고시 보고 나면은 군대 대신 군의관으로 가기도 하고 인제 군의관 말고 각 지역의 보건소 같은 데서 근무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기간이 깁니다. 공부를 하면은요. 군의관보다도 길어요 약간. 아. 그래서 잘 안 가는데 이 형님이 인제 "아이 뭐 군의관으로 가느니 공보위를 가겠다." 그래 가지고 공보위를 갔대요. 자기도 시골 출신이니까. 그래서 갔는데 어딘가 하면은 경호도 영월 아십니까? 영월 근처인데 영월이 거의 촌이에요.
저도 인제 그쪽 많이 가 봤는데 옛날에는 정말 촌이었는데 그 촌에서도 또 들어가서 있는 면단인데 말이 좋아서 면단이지 그 형님이 3년 동안 거기 계시면서 봤던 환자가 다 합쳐서 한 2-30 명? 어? 그러고 가장 큰 부상 환자가 술을 드시고 집에 가시다가 넘어져 가지고 손가락 부러진 환자. 예. 거기 분이 또 그렇게 건강하시고 다들 그러시대요. 그래 가지고 그냥 맨날 하는 게 마을 사람들하고 모내기하고 모내기하면 모내기 와서 도와주고 왜냐면 이 형님들 시골에서 사셨으니까 지방 사셨으니까 모내기 도와주고 추석 때 되면 추석 도와주고 술 먹고 막걸리 마시고 놀고 이게 일이었대요. 3년 내내. 그러니까 아주 요즘 애들 말로 꿀을 판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날도 동네 촌년들하고 이제 막걸리 한 잔 하고 보건 저기 들어와 가지고 자려고 누웠는데 어디서 찬바람이 시하고 불더래요. 제가 지난번 이야기에서 왜 강원도에 살았었다는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강원도에 살아봤다 하는데 강원도 특히 산악 지역 쪽으로는요. 한여름 8월 달에도 문을 열어 놓고 자면 추워요, 새벽에. 근데 이 형님이 인제 바람이 씩 들어오니까 '아 내가 이 슬게 문을 열어 놓고 잤나?' 그러고 창문을 닫으려고 일어났는데 왜 30 대쯤 된 그 무슨 파마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 그 아줌마 파마 뽀글뽀글 파마 있잖아요. 뽀글파마. 예 뽀글뽀글 파마를 한 30 대쯤 된 아줌마가 문에 인제 서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 뭐야 긴급 환자라도 생겼나?' 그러고는 인제 "무슨 일이죠?" 그러고 물어보려고 일어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분명 들어올 때 문을 잠궜다는 거예요. 문을 잠궜기도 하거니와 이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는데 그 모습이 약간 고이도 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흐려졌다 제대로 보였다 이런 식이 들어서 '아 저거 사람이 아니구나.' 왜냐면 이분도 고모 할머니가 무당이셨대요. 그래서 이분도 약간 집안에 신들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형님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귀신 같은 것도 좀 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아 저것도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하니까 무시했대요. 그냥 무시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그 귀신이 훅 하고 다가오더니 그 형님 얼굴에다가 자기 얼굴을 확 들이대래요. 그 놀라기도 하지만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인제 거기서 뭐라 그런 거예요. 약간 욕을 하면서 "야 미친 어? 어디다가 못생긴 얼굴을 들이밀어." 이랬대요. 그게 귀신이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야 너는 거울도 안 보니? 네가 지금 그런 소리 할 얼굴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더래요.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귀신한테 무시를 당하니까. 그래서 이런 삐리리리 하고 이제 뭐라고 욕을 좀 했대요. 그랬더니 귀신도 막 같이 욕을 하더래요. 그래 가지고 둘이서 막 계속 욕을 했대요. 근데 이 형님이 욕을 잘하세요. 저도 인제 욕을 좀 하거든요. 저도 욕을 좀 하는데 평소에 욕을 안 쓰지만 저도 그런 스타일인데 평소에 욕을 안 쓰는데 한번 욕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막 방언 터지듯이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형님도 약간 그런 그날 인제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들려주면서 약간 보여주시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욕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욕에서 밀린 거예요. 예 뒤에서 욕에 밀리니까 "너 두고 보자." 그러더래요. 가더래요. 그래서 "야 두고 보자도 귀신 치고 무서운 귀신 못 봤다 이년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아씨 잠도 다 깨고 '뭐야 저 미친 때문에.' 그러고는 눈을 자려고 그러는데 아까 그 귀신이 막 팔이랑 이런 데 문신이 있는 썩대 좋은 불법 귀신을 하나 데리고 왔더래요. 어? 근데 이 형님이 살아있는 조폭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죽은 조폭 귀신이 무서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저건 또 뭐니?" 그랬더니 "어이 자식이." 이러고서 팔이 쭉 늘어나면서 영화에서처럼 이 귀신 팔이 쭉 늘어나면서 이 목을 잡으려고 그러더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집안이 신축 있는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형님이 기가 강해 가지고 귀신이니 이런 것들이 손을 못 댄대요, 자기 몸에다가. 예. 근데 가까이 오면은 튕기고 가까이 오면은 튕기고 그러니까 이 조폭 귀신이 약간 승질이 난 거예요. 그러더니
허리에서 뭘 꺼내드려요. 보니까 회칼이더래요. 어? 그래서 야, 아무리 연가지만은 저거는 먹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걔가 횟칼을 확 휘둘렀는데 안 닿더래요. 횟칼도. 진짜 횟칼이 아니니까 그게. 연가가 이제 환영으로 만들어낸 거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걸 해보는데 안 되니까 이제 얘도 열이 받으니까 욕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 조폭 귀신이. 열대랑 같이 욕을 하더래요. 이번에 싸우러. 그래서 이 형님이 인제 잠도 다 깨버린 데다 열이 받은 거예요.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제 패딩을 하기 시작했대요. 소위 말하는 그 부모님 조상님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니네 아빠가 어쩌고 막 니네 엄마가 어쩌고 니네 조상이 어쩌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고 욕을 하니까 얘들이 한자같이 욕을 하다가 거의 밀린 거예요. 두 놈이서 이 형님한테 밀린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욕 좀 하는데 그 형님이 거기서 인제 이야기를 하면서 들려주신 욕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저런 욕이 있었나?' 이럴 정도로 그럴 정도로 정말 살벌하게 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 둘이 밀린 거예요, 욕에서. 그러니까 여자는 가더래요 그냥. 가다가 문 앞에서 조폭 귀신이 딱 돌아보면서 한마디 하고 갔대요. "개새끼야!" 그러고 막 도망갔대요. 와, 실화죠. 네. 그 형님한테 그날 깊숙한 얘기가 잠을 잠대로 다 깨고 승질 나 가지고 그 소주 딴 방 놓고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는 그 형님 앞에 귀신들이 나오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어낸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100% 진짜입니다. 그 형님하고 한 번이라도 그 술자리에 같이 앉아 보신 분이라면 '아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절대 뻥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예. 야, 호언장담하시는데 네네. 참 믿고 듣습니다. 자, 아니 3년 동안 딱히 네. 그 경력에는 큰 도움이 안 되었겠지만 쌈무에 이렇게 제보가 됐다는 사실이 네네. 그 3 년과 뒤바꾼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뭐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은퇴해 가지고요. 골프 치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그러고 삽니다. 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네. 이번엔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앞에 이야기하고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에 의사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난 김에 이 병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귀신 목격담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병원이잖아요. 네. 예. 그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친구는 이제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친구의 지인분이 이 대학병원 영안실 쪽에서 일을 하셨대요. 영안실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분한테 인제 이 친구가 들은 이야기인 거예요. 하루는 식사를 하고 인제 돌아오는 길에 장례식장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전에 설명이 하나 좀 필요한데 그 대학병원 영안실하고 장례식장이 한 건물 한 개 정도 거리? 고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안실 쪽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장례식장 쪽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위치가요. 장례식장 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동남아 분들이 좋아하신다는 한글 많이 써 있는 잠옷 아시나요? 그 환자복말입니다. 아. 근데 왜 동남아 분들이 좋아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한번 봤는데 그 동남아 사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간다고 그러면은요. 한글 많이 써 있는 잠옷을 사다 달라고 그런대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게 뭐지?" 그랬더니 도저히 못 찾겠더래요. 그래서 다시 가서 물어봤대요, 전화로. "야 못 찾겠는데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옷에 땡땡병원, 땡땡병원, 땡땡병원 그 환자복 보면 이렇게 병원 이름이 쫙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를 말한 거래요. 어쨌든 그런 예 환자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하고 간호사분 한 분이 이렇게 같이 걸어가시더래요. 그런데 이상한 게 보통 환자랑 간호사가 같이 걸어가면은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케어를 해 주시잖아요. 꼭 돌보지 않더라도 뭐 잡아주지까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쳐다보거나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쳐다보고 그냥 각자 가더래요. 그래서 '뭐지? 그냥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인가?' 그랬대요. 그러고는 지나쳤는데 이분이 영안실에 이제 근무하니까 아무래도 장례식장을 계속 들락날락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그 여관실 쪽으로 갔다가 다시 장례식장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기함을 했던 게 장례식장이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준비가 끝나면은 이름하고 이 그 망자분 사진하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아까는 비어 있는 장례식장이어 가지고 아직 준비 중이었던 장례식장에 새로 그 사진하고 이름이 올라왔는데 그 얼굴이 아까 그 걸어가시던 그 할머니시더래요. 음? 아까 그 환자복 입고 왔던 할머니요. 그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난 거죠? 한 1 시간? 2 시간? 1시간 만에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글쎄요. 1 시간 만에 돌아가시고 그거를 선교 처리를 다 하고 그다음에 저기 장례식장까지 가 가지고 준비를 끝낸다고요? 안 되구나. 안 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영안실에 가 가지고 서류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해 가지고 그 장례 지도사 오고 어쩌고 하는 것만 해도 몇 시간은 걸립니다. 맞아요. 예. 가족들도 절대로 와야 불가능해요. 되니까. 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네네네. 혹시나 해서요. 예. 어쨌든 그래 가지고 인제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 간호사가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고 이 할머니를 모시고 왔던 저승사자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승사자가 간호사복을 입고 다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돌아가신 분이랑 좀 친근한 존재가 다가온다. 네.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간호사복을 입은 저승사자라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가 전에 그 강원도 이야기하면서 왜 배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예, 배 이야기했는데 그때도 제가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승사자와 많이 다르잖아요. 예예. 그래 가지고 이 사람도 긴가민가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궁금해 가지고 인제 제가 이 동네에 사니까 지인들 중에서 거기 직원들 근무했었던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여기저기다가요. 그랬는데 제 아는 친구 동생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잖아요. 병원이 굉장히 큰데 연구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건물 중에 연구동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 교수님들 연구실 이렇게 모아 놓은 그런 건물이죠. 근데 그 앞에 마그네슘 등도 있고 그 벤치도 있고 해서 아주 호젓하니 좋아요, 데이트하기가. 거기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냥 걸어 다니면서 그냥 이야기하고 데이트하기 좋거든요, 병원이. 그래서 거기서 두 자리에서 꼼냥꼼냥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위치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례식장하고 영화실로 내려가는 그 직선 도로가 보이는 길이에요. 물론 장례식장은 좀 멀리 보이고 거의 그 건물만 그 보일 정도로 이렇게 보이고 영화실은 인제 안 보이죠. 거기서 위치는 안 보이는 위치인데 거기서 꼼냥꼼냥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쓱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어 뭐야?' 그러고 봤는데 웬 간호사 한 분하고 하얀색 한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시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어머님이 한복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때가 이제 해는 졌는데 해는 졌지만 거기 굉장히 가로등이 많아요, 거기가. 가로등이 굉장히 많아 밝거든요, 길이. 근데 그 집에서 늘 보던 옷이니까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 한복이 싸구려 한복이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꽤 좋은 질이 좋은 천으로 만든 비상 같은 그런 한복을 곱게 흰 한복을 차려입으신 할머니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이 걸어가는데 이상했던 거는 그 간호사 얼굴이 표정이 없었답니다. 아무 표정도 없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 줬더니 자기가 본 게 그 저승사자가 아니냐. 아. 그런 것 같다고. 왜냐면은 그 얘가 "아이 저 간호사는 왜 저래?"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어 누구 말하는 건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저기 저 간호사랑 할머니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보더니 "누구? 누구 말하는 거야?" 그러더래요. 근데 그 남자가 그 친구 동생 눈에는
멀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여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아 저 사람이 아니구나. 오. 둘 다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해 주니까 "형 아무래도 제가 본 게 그 저승사자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인제 이거는 네 뭐 확실하진 않은데 전에 젊은 시절에 그 대학병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를 잠깐 비서직으로 잠깐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비서직이 뭔가 하면은 그 연구실에서 교수님들 그 비서라는 거죠. 비서이라는 사람인데 연구동에는 간호사들이 올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교수님들의 무슨 심부름을 하거나 무슨 일을 돕거나 하는 거면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하겠죠. 간호사들이 하지 않잖아요. 간호사들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간호사를 한번 본 적이 있대요, 연구동에서. 그래서 '어 간호사가 여기 왜 왔지?' 그러고는 다시 딱 돌아보니까 없더래요. 그래서 '어 내가 뭐 잘못 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그 연구동에서 심정지로 돌아가신 교수가 계세요. 당일날요? 네. 자기도 그래서 그거랑 이걸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이야기한 걸 들으면서 그때 그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인제 간호사가 겹치네요. 네네네. 이게 참 특이한 이야기인 게 참 그 요즘은 장소에 특화된 저승사자가 있나. 아니 근데 이상한 거는 제가 거기 의사들도 좀 아는 사람도 있고 제가 그 입원돼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물어봤는데 과장급 교수님들은 좀 아무래도 연배가 있으시잖아요. 모르시더라고요. 모른 척 하신 게 아닐까요? 모른 척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그렇게 이 시시해 가지고 그게 소문이 안 나는 건지. 왜냐면 그 병원이 워낙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니까. 왜냐하면 그 의사분들은 네. 과학 쪽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쵸. 안 믿죠 그런 예. 거. 그래서 혹시나 받더라도 이거를 발설을 하게 되면 그 교수님의 위치가 네네. 조금 난감해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전에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사이기 때문에 음. 그 비과학적인 그런 귀신이니 영혼이니 이런 걸 안 믿는데요. 음. 근데 그 장례식장이나 영안실이나 중환자실에서 귀신을 봤다는 그 목격담이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마치 본인이 봤는데 인제 남의 얘기인 척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가장 많이 목격되는 데가 영안실하고 장례식장하고 중환자실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장소가 장소다 보니. 네네네. 예. 야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고객 맞춤형으로 나타나는 저승사자 이야기. 네.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야 얘기 잘 들었고요. 오늘 이야기 병원 그리고 의사 등등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주 색다른 이야기 오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